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연산과 종류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에서 공부할 함수의 활용을 공부하기 전초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함수 f와 g에 대하여 그 합도 우리 실수의 덧셈 뺄셈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더하면 함수 식을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곱도 마찬가지. 곱도 이렇게 그저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곱해서 전개하면 되겠죠. 자, 방금 얘기했듯이 함수의 덧셈, 뺄셈, 함수식을 더하고 빼면 됩니다. 곱셈, 나눗셈도 마찬가지고 나눗셈 할 때는 분모만 0이 아니면 되겠죠. 예제 9번에 px를 x년의 일반 국민의 수, lx를 노동력이 있는 국민의 수라고 할 때 r을 x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어라. 야, 취업률은 전체 국민의 수분의 노동력이 있는 국민의 수가 되니까 그냥 바로 px분의 lx 쓰면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px, lx가 각각의 함수였는데 함수분의 함수를 해서 새로운 함수로 취급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고 있어야겠죠. 예제 10번 한 기업의 프린트 생산량 X에 따른 총 생산 비용이 다음과 같고 한 대의 판매 가격은 평균 생산 비용의 120% 설정된다고 한다. X대의 프린터를 생산할 때 한 대당 평균 생산 비용은 얼마인가? 지금 생산량 X에 대해서 생산 비용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대당은 대당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의 개수를 나눠주면 되겠죠. 즉 x분의 fx 하면 되겠습니다. x분의 fx. 그러면 x 나누면 여기 15 x분의 100 이렇게 되겠네요. 만약 1000대를 생산하였다면 가격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1000대를 생산했으면 평균 생산 비용은 여기 위에서 구한 식에다가 1000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1000분의 F1000 하면은 여기 15에다가 1000분의 100인 0.1을 더해주면 15.1. 이게 평균 생산 비용입니다. 앞서 문제에서 평균 생산 비용의 120%로 판매 가격을 설정한다고 그랬으니까 15.1에다가 120%면 1.2를 곱해주면 되겠죠. 1.2를 곱하면 18.12. 18.12가 판매 가격이고 만일 X대 생산하였다면 판매 가격은 얼마가 되겠는가? 지금은 이제 1000대라고 한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미지수 X라고 두고서 새로운 함수로 만들어 보아라 그런 얘기죠. 대당 가격은 X대 X분의 FX고 거기에 판매 가격은 여기 1.2를 곱한다고 그랬으니까 1.2를 곱하고 자, 요거 전개해주면 되겠죠. 요거 x분의 fx 여기다 대입해주면 1.2에다가 15 곱하면 18, 그 다음에 1.2에다 100 곱하면 120이니까 x분의 120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6번 px는 x년의 건강관리로 소비한 소득의 비율이고 ix는 x년의 소득을 나타낸다고 할 때 x년의 총 건강관리 비용을 나타내는 함수 h를 결정하여라. 이거 지금 px가 비율이라고 그랬죠. 비율이고 ix는 소득이라고 그랬으니까 건강관리 비용은 둘을 곱하면 되겠네요. 예, hx는 px 곱하기 ix 해주면 소득에 대한 여기가 소득이죠. 소득에 대한 일정 비율 곱하면 건강관리 비용이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역함수를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1대1 대응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이 다 다른 값으로 대응해주는 함수가 있는가 반면 오른쪽처럼 함수값은 xy가 x의
원소는 다르지만 함수값이 하나로 겹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정의역의 원소 x1, x2에 대해서 x1, x2가 다르면 함수값마저도 다를 때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왼쪽에서 x1이 3, x2가 4일 경우를 생각해보면 3하고 4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3의 함수값, 4의 함수값도 분명히 다른 걸 알 수 있죠. 3의 함수값은 c고 4의 함수값은 d니까요. 예, 다릅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서는 1, 2는 조건을 만족한다 하지만 3과 4일 경우는 만족하지 않죠. 3과 4는 분명히 정의역에서 다른 원소입니다. 하지만 F3도 F4도 똑같이 C가 되어서 F3과 F4가 같아서 다르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오른쪽은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1대1 함수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자, 치역은 앞에서 함수값 전체의 집합이라고 그랬죠. 지금 오른쪽과 같을 경우에 공역은 A, B, C, D가 되지만 치역은 A, B, C입니다. 지금은 치역과 공역이 같지가 않죠. 자, 왼쪽은 공역도 A, B, C, D, 치역도 A, B, C, D,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1대1 함수 중에서도 1대1 대응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함수인데 1, 2, 3을 4, 5, 6으로 보내고 G라는 함수는 Y에서 Z로 보내주는 함수인데 4, 5, 6을 7, 8, 9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때 1의 F의 함수값은 4, 그런데 G4는 8입니다. 결국 1이 F와 G에 의해서 8로 대응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이렇게 표기합니다. 자, F의 1은 4였는데 4를 또 G에 의해서 함수값을 취하면 이 값은 8 이렇게 쓰는 거 아시겠죠? 이 안에서부터 함수를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도, 3도 각각 9와 7로 대응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2도 9에 대응하고 3은 7에 대응하고 같은 방법으로 쓸 수 있겠죠. G, F의 2는 9, G, F의 3은 7 이렇게 쓸 수 있답니다. 이렇게 두 함수를 합성을 시킨다고 하거든요. X의 집합 X의 임의원소 X의 집합 Z의 원소를 대응시켜 X를 정의하여 X를 정의역, Z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 있고 이를 F와 G 합성함수라고 얘기하고 G 합성 F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F를 먼저 함수를 태워보낸다고 그랬고 그 나중에 G를 한다고 그랬죠. 그 계산 방법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F 먼저 X를 태워보내고 함수값을 G에 의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역함수에 대해 얘기해보면 함수 F가 1대1 대응일 때 Y의 원소 Y에 대해서 fx는 Y인 X의 원소가 오직 하나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1대1 대응이라야만 가능하겠죠. 여기 A, B, C 1, 2, 3, 4 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죠.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은 공역이 1, 2, 3, 4 치역은 1, 2, 3 해서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아서 1대1 대응이 아니죠. 1대1 함수이기만 해도 1대1 대응이 아닌 1대1 함수인 경우도 우리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응한다면 아니 이렇게 대응한다면 여기 2를 제거할까요? 2를 제거하면 공역과 치역은 같죠. 그래서 1대1 대응이기만 하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서 지금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1대1 함수가 안 되잖아요. B와 C는 분명히 다른데 B 함수 값도 3, C 함수 값도 3이라서 1대1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방향으로의 함수를 생각할 때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생각할 때 3이 두 군데 대응하게 되어서 역방향의 함수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역방향의 함수가 안 되겠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1대1 대응 조건이 필요한 거죠. 이 경우도 역방향이 함수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의역의 원소 4가 아무런 함수값도 같지 않기 때문이죠. 네, 함수는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y의 원소에 각 하나씩 대응해야 되는데 하나씩 대응하지 않아도 함수가 아니고 모든 원소가 대응하지 않아도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역방향의 함수가 되려면 필요한 조건은 f가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입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 y를 정의역 x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역함수라고 하고 f 인버스 이렇게 나타낸다. 자, y가 fx라면은 x는 f 인버스 y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여기 아직 더 남았었나요? 다음 페이지. 예를 들어서 f와 f 인버스 사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f1은 지금 4가 되겠죠. f2는 6이 되고 f3은 5가 됩니다. 하지만 f 인버스는 이렇게 가는 함수니까 4를 1로 보내주고 6은 2로 5는 거꾸로 3으로 보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은 x를 y에 대해 풀어서 x는 점점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x와 y를 바꿔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예제 10번에서 컴퓨터 생산량 x에 대한 총 생산 비용 함수가 다음과 같았죠. 이것에 대한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x로 표현하면은 15 나누고 2항하면 되죠. 그러면 x는 15분의 y 마이너스 3분의 20. 자, 여기에 x랑 y랑 바꿔 대입하면 y는 15분의 x 빼기 3분의 20이라는 역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함수가 생산량에 대한 생산비용 함수라면 이 역함수를 구했다는 얘기는 생산비용에 따른 생산량을 알려주는 함수죠. 아까는 생산량을 알 때 얘가 선이고 생산비용 얘가 후인데 지금은 생산비용을 알면 거기에 맞춰서 생산량을 산출해주는 함수가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예제 11번. 영재는 친구 3명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돈을 모으기로 했다. 1은 만원, 2는 7,000원, 3은 5,000원, 4는 0원으로 정하여 사다리 게임을 하기로 하였다. 각자 지불해야 할 액수를 얼마인지 구하시고. 사다리 게임 많이 해봤죠. 영재는 사다리를 타면 이렇게 타시면 아이고 운이 안 좋네요. 영재는 만원이네요. 영재가 만원. 그 다음에 친구 1은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해서 0원인가요? 이거 친구 1. 친구 2는 이렇게 내려오시면 여기가 친구 2. 친구 3은 사다리 타고 내려오시면 7,000원입니다. 얘가 친구 3. 자, 그 다음에 2번. 1의 사다리 타기 게임은 1대1 대응임을 설명하여라. 네, 영재는 만원에, 친구는 1은 0원, 2는 5,000원, 3은 7,000원 이렇게 각각 하나씩 대응했으므로 1대1 대응입니다. 3번 사다리 타기 게임을 함수로 생각할 때 역함수가 존재하는지를 설명하여라. 방금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므로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역함수는 존재합니다. 1대1 대응이므로. 그 다음에 4번 사다리 타기 게임을 이용하여 각자의 역할을 정해보고 두 개의 사다리를 세로로 붙이면 합성함수가 만들어지는지 설명해 보자. 이거는 1대1 대응 두 개를 합성하면 1대1 대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자 한번 해보시면 충분할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영재가 이렇게 하면 4에 오죠. 4에 오니까 여기 4는 다시 이 밑으로 사다리를 붙이면 이렇게 해서 1로 가겠네요. 영재는 1. 다른 친구들도 다 해보면 이런 식으로 영재는 4로 갔다가 1로 가고, 그 다음에 친구 1은 3으로 갔다가 2로 가고, 친구 2는 3으로, 친구 3은 4로 해서 여기를 제거하고 x와 z만 표현한다면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제 12번 보면 어떤 생산품의 가격 P와 팔리는 양 Q에 대해서 수요 함수가 다한 것 같다. 제품 Q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 다음이라 가정하자. 생산된 모든 제품들이 팔린다고 가정할 때 비용 C를 가격 P의 함수로 나타내자. 자, C는 지금 보시면 C는 지금 Q로 표현되고 있죠. 그런데 Q와 P의 관계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서 C를 P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여기 Q를 적당히 P의 값으로 대입하면 되겠죠. 얼마 P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C가 P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을 Q에 대해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어진 식에 4를 곱하면 4P는 마이너스 Q, 4 곱하면 400 이렇게 되죠. 거기에 Q 이항하고 4P 이항해 오면 Q가 400 빼기 4P가 됩니다. 자, 이 값을 여기 Q 자리에 대입하면 Q를 대체하면은 온전히 P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여기에 루트를 취하면 루트 4는 2고 루트 100 P. 그러면 CP가 이렇게 나오네요. 이 값은 P가 지금 Q가 0일 때는 P가 0이고 Q가 0일 경우에는 P가 100이죠. 100. 그 다음에 Q가 400이면 P가 0이네요. 그러니까 Q가 0과 400 사이에서 움직일 때 P는 0 이상 100 이하에서 움직이네요.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무역업자들은 통화의 가치가 변할 때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여 외국 통화를 산다. 이를테면 2016년 8월 1일에 1달러는 1.36235 유로화로 구입하고 1유로화는 109.846 엔화를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하자. fx는 x달러로 살 수 있는 유로화의 수로 나타내고 gx는 x유로화로 살 수 있는 엔화의 수로 나타내자. fx는 그냥 바로 쓰면 되겠죠. fx는 1달러에 1.36235 유로니까 x달러에는 x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1.36235 x. gx는 1유로화로 109.846이니까 x유로화로는 x를 곱해주면 109.846 x. 그 다음에 3번에 1과 2의 결과를 이용하여 x달러로 살 수 있는 엔화의 수를 나타내는 함수를 구하라. 자, 1달러 달러 달러. 자, 그 다음에 1유로화, 그 다음에 엔화 1엔화. 이렇게 가는 함수가 F, 이렇게 가는 함수가 G. 그 다음에 달러를 엔화로 바꾸는 함수는 순서대로 F를 타고 G를 타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G 합성 F의 X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 값은 GFX로 계산한다고 그랬고 FX는 1.36235X입니다. 거기에 GX는 109.846을 곱하면 되죠. 109.846과 1.36235X를 곱해주면 됩니다. 계산기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149.648698X 됩니다. 4번에 GF 1000을 구하시오. 여기다 1000을 곱해주면 자릿수만 3개 옮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149, 648, 그 다음에 698 이렇게 되나요?
여기가 점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은 149,648.698N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컴마, 여기가 점이었죠. 여기가 점이었고 여기가 점, 여기는 컴마.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